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박신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8, 90% 이상은 사실 감각신경성 이명이라고 해서요.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이명이 있고 귀 근처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에서 발생하는 이명. 그래서 타각적 혹은 자각적 이명 이렇게도 나누기는 하는데요. 제일 많은 환자분들이 이명 때문에 오셔서 청력은 정상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밀 청력 검사를 해보면은 고주파수대에 난청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죠. 왜냐하면 청력이 정상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주로 대화 음역인데 500Hz에서 한 2kHz 정도 대역인데 사실은 이명을 느끼시는 쪽은 그보다 더 고주파수대가 많거든요. 귀가 손상이 되어서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청각 중추가 이게 왜 예전에 잘 들리던 소리가 덜 들어오지 깨닫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소리를 역으로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명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귀에서 생기긴 했지만 결국은 뇌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소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네. 그래서 이명으로 다시 더 크게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러면 뇌 안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죠. 이명의 길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한번 듣기 시작하면 이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럴 때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 하루에 5분 이상 10분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명 네트워크가 너무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진단을 받고 적절히 치료를 해야 되겠죠. 노화성 난청이나 이런 경우에 100% 이명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뇌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형성이 잘 안 되는 분들, 귀에서 불필요한 신호가 자꾸 난청이 있으면서 만들어질 때 그 신호는 차단을 해주는 거죠, 선택적으로. 부엌에 가면은 냉장고 소리가 나지만 이 냉장고 소리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잘 못 느끼잖아요. 청력이 상당히 떨어져도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명을 못 느끼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명이 없어지지 않고 고착화되고 강화되고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대표적인 그 기전이 이명을 느끼는 이명 네트워크가 머리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난청은 이명의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군입니다. 청력이 떨어지시면 이명이 생기는 거니까 난청은 적절하게 빨리 치료받거나 적절하게 청각 재활을 빨리 받아야지 이명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굉장히 예민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 스트레스를 굉장히 쉽게 받는 분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통사고 자체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경추를 교통사고 때 자극을 좀 받잖아요. 그 자극 때문에도 이명이 조금 더 발생이 될 확률이 높고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소음 환경, 소음성 난청 자체도 원인이 되겠지만 너무 조용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이명 발생의 위험군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소리가 있는 곳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명이 갑자기 생기고 5분, 10분,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난다면 귀 상태를 반영하거나 혹은 뇌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얼른 병원에 가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건강한 달팽이관의 세포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청신경 안에서도 세포가 살아있으면 소리는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병이 아니라 하루에 5분 이상 지속되는 이명이 불편하고 불면증을 야기하고 또 우울이나 이런 증상까지 동반됐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적극적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특히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저음역 감각신경성 난청 이런 질환들이 있죠. 달팽이관에 심각한 병이 생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시기를 놓치면 또 치료를 못 받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갑자기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만 굉장히 강한데 없어지지 않고 하루에 5분, 10분 이상 계속 지속된다. 병원에 빨리 찾으셔서 해당 영역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약물 치료. 예를 들어 최근에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이건 귀에다가 고막으로 스테로이드를 넣어드리는 치료인데 이런 것들이 돌발성 난청이나 갑작스럽게 생긴 고음역대 난청 이런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저음역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분들은 귀가 먹먹하면서 웅 이런 소리가 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적절한 양의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이뇨제를 주로 쓰게 되는데 전문적인 약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면 증상이 금방 호전되면서 이명이 없어집니다. 우선 이명의 성격이 감각신경성에 더 가깝다고 판단이 되면은 달팽이관이나 청신경계 이상이 있나를 살펴보기 위한 정밀 청력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을 보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라든지 간단한 엑스레이 또 특히 갑상선이나 여러 인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 검사로서 특히 근육이라든지 혈관성 이명은 CT라든지 MRI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그 이명의 원인을 찾는 정밀 검사가 있고 또 설문지 같은 걸 통해서 환자분들이 얼마나 이제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는 진단 방법은 그렇게 유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긴 난청과 관련해서는요, 당연히 난청을 극복시키면 90% 이상 이명은 완전히 완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성적인 이명조차도 이명의 네트워크가 쓰이면 쓰일수록 점점 이명은 강해지는 건데 원인이 되는 걸 해결하고 전두엽에서 이명이 쓸데없는 소리였구나 라고 깨닫고 차단하는 기전이 작동을 잘 하면 이명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명 재훈련 치료에 적절한 소리 치료, 보청기나 이제 임플란트 등을 활용을 한 치료들을 잘 병합을 했을 때 교과서적으로 완치율이 30% 정도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한 50%까지는 아예 완전히 없어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노력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아질 확률이 몇 프로냐면 8, 90% 이상입니다. 안 좋아지는 환자는 1년에 몇 분 못 뵙거든요. 청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적절한 보청기라든지 이식형 청각기기, 중위 임플란트 이제 골도 이식형 보청기나 인공와우 이런 걸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청력을 정상으로 모든 주파수를 딱 끌어올려 주잖아요. 그럼 그걸 꽂고 있는 동안 이명을 거의 못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명 환자분들이 보청기를 정말 잘 꽂으셔야 되거든요. 살짝 그냥 소리가 들어가는 정도로 대충 꽂은 보청기로는 이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청력이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부족한 에너지를 뇌가 보상하기 위한 기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그 보상을 뇌가 과도하게 하게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소리가 잘 들어오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잘 꽂고 많은 소리를 듣게 되면 어느 순간 보청기나 임플란트를 빼도 환자분들이 이명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이명 완치된 환자분들 수백 명을 모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나이가 젊을수록 사실 좀 더 빨리 완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평균이 대략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청각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 그런 걸 잘 할 때 훨씬 더 이명이 빨리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육성 이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위근 경련성 이명이라 그래서 이제 원인에 맞게끔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적 치료나 보톡스 주입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구개근 경련성 이명이라고 해서 중위근은 근육이 작다 보니까 소리가 도록도록 부스럭부스럭 지직지직 이런 소리가 난다면 그 구개근에서 나는 소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그 근육이 과도하게 쓰일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해주거나 약을 쓰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좋아지는데 또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톡스를 구개근에 직접 주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중위근 경련성 이명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로 30-40%, 보톡스 주사하면 한 또 70%, 수술하면 95%까지도 완치가 되거든요. 혈관성 이명도 저희가 최근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60-70% 이상입니다. 이명은 다양한 원인으로 감각신경성 이명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유발하는 인자 자체가 난청이잖아요. 그래서 중이에 염증이 있다. 중이염 수술하고 나면 이명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었고 또 이제 이 경화증이란 거 소리 듣는 뼈가 굳는 병 이소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 이소골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주고 피스톤이라고 하는 조그만 홀을 뚫어서 청력이 정상이 딱 되면 거의 대부분 많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중위근 경련성 이명의 경우는 이제 그런 치료를 3에서 6개월 했는데 반응이 없는 분이라든지 또 재발을 여러 번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수술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레이저로 절제를 하면 환자분이 갑자기 위에서 나던 소리가 없어졌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대신 그런 이제 근육을 절제받은 우리 이제 중위근 경련성 이명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큰 소리가 나는 곳에 오래 가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혈관성 이명의 경우도 큰 혈관이 노출이 되어서 울리는 소리를 고막을 통해서 이제 귀가 들을 경우라면 이제 시멘트로 딱 덮어서 노출되지 않게만 해주면 수술하고 나서 증상이 바로 없어지거든요. 이명 재훈련 치료는 1988년도에 처음 이제 우리 학계에 알려지게 된 치료법입니다. 런던 대학의 조나탄 헤이즐이라고 하는 그 이비인후과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왜 이명이 생겼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없애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분들이 이명은 이렇게 생긴다 하고 기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명이 달팽이관에 손상이 되어서 이명이 귀에서도 들리기도 하고 뇌에서도 들리기도 하는데 그걸 강화시키는 것에 관여하는 인자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체의 감정이나 반응을 담당하는 신경계 불안하고 우울하고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뇌가 이명의 청각 그 회로에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계들이 많이 개입을 하면 할수록 그 이명이 강화가 된다. 그러면 그 이명을 없애는 방법은 저는 이제 교육치료라고 표현하는데요. 검사를 통해서 당신의 이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알게 되면 불안증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이명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전달하는 치료. 거기에 플러스 환경음을 활용하거나 소리 발생기만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보청기나 인공와우 이식 등을 통해서 소리를 최대한 정상에 가깝게
자연스럽게 듣게끔 도와드리고 이명을 최대한 덜 듣게끔 도와드리는 두 가지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치료법이 이제 이명 재훈련 치료고요. 적절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어갈 경우에 우리가 인식의 습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뇌가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차단해 주면은 적절하게 습관화가 되어서 느끼지 못하게끔 전두엽이 작동하게끔 하는 거, 이게 조금 더 이제 높은 단계의 치료이고요. 저는 이제 99년도부터 저희 병원에서 이 이명 클리닉에서 이 치료를 횟수로 23년 동안 하고 있는데, 호전될 수 있는 확률은 80% 90% 이상이고요. 없어질 수 있는 확률도 교과서의 30%지만 저는 50%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방하는 방법은 결국은 난청 상황이 안 오도록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것은 이 청소년들이 늘 이제 이어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지하철이라든지 소음 환경, 번잡한 곳에서 이어폰을 꽂고 다니게 되면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볼륨을 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또 중요한 인자가 아닐까 싶어서 소음 환경에서는 이어폰을 좀 최대한 덜 쓰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돌발성이나 저음력 난청 이런 것들은 난청이 생기자마자 바로 치료해서 청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명을 덜 느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소리가 풍부한 곳에서 지내고 조용한 곳에 계시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명을 더 발생하는 것 혹은 강화되는 걸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과도한 이제 음주, 또 흡연, 또 이제 카페인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예민도가 올라가거든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하기 때문에 이명을 더 쉽게 캐치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은 이명에도 역시 해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독성 약제도 있어요. 그래서 귀에 해가 되는 약제를 장기간 복용을 해야 할 때 그 부분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독성 약제가 아닌 약제로 어떤 처방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명이 그러니까 불치다라는 거는 아닌 거죠, 그죠? 제가 아쉬운 건 이제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이명 나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자고 이렇게 얘기를 못 들은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의료 현실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명 재훈련 치료나 또 이명에 대해서 이제 인지 행동 치료나 이런 치료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명에 대해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의 청력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상담에 또 많이들 도움을 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서 초기에 치료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의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완치에 이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분 이상, 1시간 이상 이런 이명이 지속된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빨리 조기에 치료받는 것, 그것이 더 이명이 없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